자, 일단 올해 들어와서 이제 조정을 쭉 이렇게 지난주까지 이제 좀 조정이 있었고요. 어제 비로소 이제 조금 반등이 좀 나왔죠. 그래서 어제 반등, 그리고 이제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또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역시 또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2900포인트 근처가 또 하나의 지지점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지지점이 확인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이 좀 나가야 될 텐데, 이 시장이 이제 좀처럼 쉽게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소 이제 지루하다, 답답하다, 그러한 느낌을 좀 받는 그러한 지금인데요. 자, 일단 그래도 어제 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좀 돌려 세웠다는 것은 이제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지지점 확인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려 세웠으면 이제 좀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시장에 이제 좀 관심사가 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게 되면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좀 두 가지 측면을 본다면은 좀 수급적인 면에서 이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매도, 특히 연초부터 시작되었던 매도는 기관 쪽에서 매도를 주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연초에 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의 물량은 거의 다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역시 이것은 윈도우 드레싱과 배당을 받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배당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이제 배당을 다 받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다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좀 줄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이제 줄기는 줄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매수가 언제부터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관심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당분간 일단 기간은 그렇게 요 사이에 보면은 그렇게 쉽게 매수세가 잘 들어오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좀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옵션 만기다 보니까 이제 아래로 이렇게 이제 좀 수익이 나죠. 지수가 조정하니까 파생은 이제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수익을 이제 설정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수익 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아래로 수익 난 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반등이라고 좀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의 모습은 기관의 매도세는 줄었지만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좀 일단은 한쪽에서라도 좀 강하게 이렇게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그러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좀 관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쉽게 이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제는 돈을 좀 풀어 놓았던 것을 이제 잠그는 거죠. 그래서 돈을 좀 풀어야지 유동성이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외 투자, 외국인 입장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 어떤 신흥국이라든지 또 이제 가능성 있는 쪽에 투자를 할 텐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가 있고 하니까 잠그거든요. 돈을 이제 잠그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쉽게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잘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그러면 언제쯤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지금 요 사이 보면은 좀 미국 시장에 의존하려고 하는, 지금 시장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렷하지 않으니까 미국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장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오를 때는 같이 오르는 그런 면들이 있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모습을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지금은 그렇게 쉽게 종목이 오를 만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해외 시장을 보면. 그래서 해외 시장도 보면 이제 나스닥인데 나스닥 요즘 조정 받았죠. 그리고 이제 반등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지금 보면 이제 11월 달 이후로 좀 이런 상승이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 지수를 보더라도 11월 달 이후는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미국 시장이 더 이상 추가 하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이제 저점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또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떤 등락을 반복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좀 이런 데 따라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좀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지속이 되어진다면은 당장에 이렇게 또 다시 치고 갈 만한 그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횡보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 2,900과 3,000포인트 사이를 좀 당분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횡보하는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어떤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모르겠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은 좀 당분간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서 빨리 3,000포인트나 그 위로 빨리 올라오는 것이 중요하죠. 그 정도로 올라와야지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기대를 해볼 거나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시장은 부진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수익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또 이제 그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이냐 또 언제든지 약세장 가운데서도 오르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이제 그 금리 인상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자꾸만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그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된다면은 거기에 수혜보는 종목들을 일단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곧 나오게 될 텐데 뭐 4분기 실적이 아니라 이제 21년도에 대한 그런 사업 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되어지겠죠. 3월 달까지는 이제 아마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어떤 실적 그 지금 보면은 이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그 실적에 대한 예상치 있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그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되어질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적 개선주 그리고 또 그 금리 인상 관련된 종목들 일단 이제 그러한 쪽을 우리가 먼저 좀 중심으로 잡고 그렇게 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그런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쪽으로 보시되 그 역시 이제 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 그 인기주 있죠. 인기 대중들의 어떤 인기 이러한 부분에 좀 더 마음이 이렇게 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개인들이 지금 보면은 개인들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갔나 자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서는 막 그렇게 막 대단하다 뭐 이렇게 그 썩 좋다라는 느낌을 주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보았는데 요즘 좀 그 이슈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그러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저기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들이 이제 많이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혹시 한번 그 청약을 해볼까 해서
관심이 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지금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렇게 그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뉴스를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보면은 상당히 몰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한 말들도 나왔어요. 지금 뭐 상당히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물론 뭐 그거 청약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몰리고 있는 돈이 뭐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여러분 뉴스를 통해 가지고 들어보셨을 텐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에너지 솔루션, 물론 좋은 종목이죠. LG 화학에서 배터리 부분을 이제 분사해 가지고 나오고 직접 육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는 이제는 이러한 그 배터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아니냐.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기대어진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면서 차라리 어차피 재미없는 주식 시장이라면 차라리 이쪽으로 이제 가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바라볼 때 일단 지금 개인의 그런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런 관심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딱 상장할 때 과연 그러면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사실은 뭐 지금 뭐 당장이 괜찮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랄까, 뭐 당장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따상 아니겠습니까? 따상. 그래서 이제 청약을 받게 되면은 상장하는 날 이제 거래소에 상장하는 첫날에 일단은 따블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상한가까지는 간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대하고 가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청약을 받는다 하지만은 이렇게 경쟁률이 많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 많이 이렇게 몰려가 있다면은, 경쟁률이 높게 됐다면은 사실 충분한 양의 그럼 배정받지는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뭐 크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떠나 가지고 한번 과거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많이 질러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나와서는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상당 부분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밀어 넣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만약에 그런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은 대체로 보면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장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개인에게 이제 청약을 해가지고 투자금을 유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유치해서 자본금을 마련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목표 한 만큼 청약이 나와 가지고 이제 그게 다 팔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어떤 IR이라든지 좋은 그런 전망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이미 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상장해 가지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합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재미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여기 앞에서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종목들이 이제 상장을 하기는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인 근래 많이 올라온 게 이제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최근에 보면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그나마 이 정도 올라가 있는 곳인데, 근데 상장하고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는 하였지만은 이게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단 한 며칠 만에 끝이 나버리는 그러한 상승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종목들을 청약을 받게 된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후퇴는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빠져버리죠. 처음에는 올라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결국은 빠져버려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때 9만 원 가까이 갔던 것이 4만 2천 원까지도 이렇게 내려오죠. 거의 뭐 절반 내려오듯이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래도 카카오 게임즈는 그래도 그 이후라도 어느 정도 간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경우가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전에 보면 삼성생명 이런 것들도 보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삼성생명도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삼성생명이 삼성그룹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좋은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업들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삼성생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그러한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가치들을 환산해서 따져 본다면은 아주 뭐 무궁무진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삼성생명이 상장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히트를 한번 쳤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성생명 처음에 나왔을 때가 10만 원 위에서 이렇게 상장했는데 그 위로 몇 년이 지나도 어떻습니까? 별로 이렇게 그 위로 크게 상승하거나 재미를 본 적이 별로 없죠. 아주 뭐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2017년에 횡보하다가 오히려 그 위로 역행을 하면서 더 빠져서 결국은 어때요? 최저가인 때는 3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좋은 모습 못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또 보면은 이제 저기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상장할 때는 이거 뭐 괜찮은 종목이다가 해가지고 상장을 하였는데, 상장하고 잠시 앞에 여기 있죠. 잠시 상한가 보여주기는 하였지만 그 위로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2016년도에는 저기 만원대 있죠. 만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빠져버려요. 4만원까지 이렇게 갔던 것이 만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뭐 상당히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조정과 함께, 근데 이 현대로템도 지금 보면은 그다지 뭐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그 장밋빛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 신규 상장 종목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또 이제 우량한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한번 또 어떻습니까?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한 번에 어떤 그 랠리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참 조심해야 될 것은, 한번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오히려 뭐 생소한 종목 있죠. 아주 그냥 생소하고 좀 이렇게 친숙하지 않은 종목이면은 또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더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은 앞서서 한번 그런 어떤 그 배터리들이 한번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좀 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 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자체로 신규 상장 한다는 그 자체로도 좀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관련된 섹터가 한번 떠요. 한번 이런 인기를 보여주고 많이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기 있는 하나의 섹터가 이제 큰 붐이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럴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그러한 부분과 닮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뭐 그동안에 지난 그 시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그러한 신규 상장 종목이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보면은 예전에 이제 화장품 있죠. 화장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를 때 보면은 특히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한번 볼게요.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화장품 아마 아모레라든지 이런 종목이 있을 거예요.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정말로 이제 한번 화장품주들이 우리에게 수익을 많이 주고 한번 빅히트를 칠 때가 언제였냐면은 2015년도 이 상승 있죠. 이때 이제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장주는 역시 아모레 퍼시픽 이러한 종목이었죠. 그 당시에 보면은 10만 원이 안 되는 자리에서 불과 뭐 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40만 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면 또 시장은 그렇게 막 썩 좋은 그런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러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갔어요. 그때 뭐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이 그때 다 올라갔었죠. 자,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종목들은 어떤 겁니까? 수익이 가장 많이 났던 종목들, 극적인 종목들은 아마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때 보면 이런 한국 화장품 제조가 어때요? 그때 불과 3,000원대 있던 종목이 그냥 연일 상한가로 막 달려나갑니다. 조정도 있었지만 막 상한가로 막 달려나가 가지고 어떻습니까? 6만원대까지 갔죠. 그러니까 3,000원 초반대 있는 종목이 6만원대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20배 가까운 그러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거거든요. 뭐 이때는 미치죠. 이런 뭐 연일 상한가로 날아가면서 이런 상승을 쭉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뭐 다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국 화장품 이런 종목들, 이 한국 화장품 제조와 같은 종목들을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들을 막 하게 만들죠. 그때 저기서 잡았더라면 대박이었을 텐데 이제 그런 이제 아쉬움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화장품들이 사실 시세를 상당히 이제 좀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이제 그때 이런 시세를 보여주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할 때 그런 화장품주들을 하면은 이제 다 이제 누구나 인정을 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이제 이런 것이 없나 아마 찾게 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해버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쉽잖아요. 많은 이런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아쉽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상장하는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토니모리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 아까 여기 종목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이 2015년도 4월 달에 고점을 찍어 버리죠. 다 여기.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아모레 퍼시픽도 어떻습니까? 2015년이죠. 여기 이제 저기 최고가가 이제 7월이 됩니까? 그 2015년도 이때 이제 그 고점을 이렇게 찍어 버리는데요. 그때 보면은 이제 토니모리라든지 이런 종목이 2015년도에 나와요. 그죠? 남들 이제 많이 올라와 가지고 고점을 찍을 때 이제 요렇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때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많은 화장품 관련주들은 올라갔고 간 것이 갔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이 없나 했을 때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이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반기거든요. 야, 안 그래도 뭐 지금 아쉬워 죽겠는데 다 웬만한 종목을 다 올라갔고 그러면 이제 새롭게 나오는 이러한 종목들은 그러면 또 한번 이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주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갈 수밖에 없고 인기를 끌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 토니모리라는 종목을 보면 그 이유로 어때요? 한번 또 이게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이후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속해서 역행하고 있죠. 역행하면서 뒤로 계속해서 빠꾸 하면서 이렇게 쭉 흘러내리게 됩니다. 쭉 흘러내리게 되는데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좀 심각한 것은 지금 현재도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신저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거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우리 시장의 큰 바닥은 언제 나왔어요? 언제입니까? 재작년에. 재작년에 그 코로나 사태 왔을 때, 그때 이제 푹 빠졌을 때가 정말로 심각한 바닥 아닙니까? 근데 웬만한 종목들은 그 밑으로는 지금 안 내려가 있거든요. 다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것이지, 그 3월달 여기 푹 빠졌을 때 그때보다는 더 낮지가 않았는데, 이 토니모리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 더 주가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자꾸 내려가는 게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 화장품 내 붐을 타고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종목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이렇게 빠져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고요. 토니모리뿐만 아니라 그때 보면 뭐 스킨푸드, 뭐 이런 거 이제 좀 박혔나요, 이게? 자, 이게 뭐 이것도 뭐 예전에 화장품, 뭐 이거는 좀 짬뽕입니다. 화장품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그러한데, 이것도 이제 화장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2015년도에 살짝, 이거는 그 이전에 나온 종목이군요. 그 이전에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빠지고 있는데, 아무튼 저기 보면은 이제 그러한 많은 종목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한번 크게 붐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있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붐을 타고 오는 종목들은 그 뒤에 늦게 상장하는 종목은 의외로 별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보면 뭐 토니모리 같이 이렇게 되어질, 뭐 일단은 우리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우량하죠. 작은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우량한데 뭐 이렇게까지 빠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주식의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하나의 어떤 큰 어떤 인기를 끌고 그 속에서 상장하는 종목 있죠. 이러한 종목들은 좀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뭐 먹여줬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되겠고요. 더 나쁜 예도 있어요. 이런 종목 지금까지도 흘러내리고 있죠. 그리고 더 나쁜 예도 있습니다. 더 나쁜 예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좀 상당히 앞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주식 시장이 한참 그 상승장일 때 있죠. 2000년대에는 아주 큰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상승장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2007년까지 이렇게 큰 그런 장이 나왔는데, 이때 주도주로 나선 것들이 어떤 겁니까? 뭐 조선 해운주 이런 거 있죠. 다른 종목도 있지만은 이제 조선 해운주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완전히 그냥 주도 업종으로 상당히 큰 상승을 이제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엄청난 그런 수익을 만들어 주었던 그런 종목이죠.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당시 그 당시만 간다 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상당한 그런 상승을 보여주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제 감자하고 해가지고 가격이 이제 높아졌는데, 뭐 높은 가격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이 지금 이 바닥이 만원대죠. 15,000원이 안 되는, 만원이 15,000원이 안 되는 그런 만원대 가격대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120만원까지 올라갔잖아요. 120만원. 그러니까 여기가 2000년대 초부터 여기까지 이제 고점이 만들어질 때 보면은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한해운은 그
황제주로서 조선에서는 미포조선 그리고 해운주 쪽에서는 대한해운이 황제주로서 아주 큰 그러한 상승을 만들어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때 보면 다 뭐 해운주, 조선주에 다 미쳤었죠. 그죠? 아마 그때 투자를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보면 막 다 여기 이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때 이제 특히 이제 인기를 많이 끈 게 뭐냐면은 펀드였죠. 펀드. 뭐 그 전에는 펀드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막 펀드 열풍이 불고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펀드 열풍이 불 때 그때 보면은 다 이렇게 조선 해운주 안 들어가 있는 그런 펀드가 없었죠. 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인기가 있고 상당히 이제 그 수익을 많이 주었던 그러한 거죠. 그러한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막 이 대한해운 같은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올 때가 보면은 이것이 2007년이죠. 2007년 하반기가 되어질 거거든요. 그때 나타난 종목이 뭐냐면은 이 펜오션이에요. 펜오션. 그때는 이제 그 STX 펜오션이었죠. STX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이때 보면은 보면은 이제 이 펜오션이 이제 처음 나올 때가 이제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 고점을 딱 보게 되면은 2007년도죠. 10월달. 그러니까 다 고점을 찍을 때. 그때 보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펜오션은 그때 좀 올라오기는 올라왔었어요. 이렇게 상장되어 가지고 조금 오르기는 올라왔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때 뭐 연일 상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상한가 또 상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잡아 가지고 다 난리였거든요. 그때 기억납니다. 제 친구도 이거 살려고 있죠. 제 친구가 이 펜오션을 그때 이제 상절될 때 살 거라고 출근을 안 했다니까요. 출근을 안 하고 이거 이제 그 HTS 보면서 이게 뭐 장 열리면 바로 상하가 가니까 출근하지 않고 장 열리기만 기다려 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이 종목을 잡으려고 막 그랬던 종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너 왜 출근 안 했냐니까 일이 있어 가지고 안 왔다 그러더라고. 무슨 일인데 뭐 고민 있냐 뭐 중요한 일 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주식 살려고 그런다. 그때 제 어이가 없었죠. 주식 살려고 출근을 안 하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펜오션은 살려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상한가 치면서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 종목을 사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거기다 막 해운주들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크게 올랐으니까요. 자, 그런데 물론 뭐 여기서 잠시 오르기는 하였습니다만 이거는 뭐 그냥 계속 올라가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거래할 때 여기 잠시 조정할 때 이때 매수가 된 사람 아니면은 별로 먹지를 못하였습니다. 별로 먹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좋은 종목이라면은 어느 정도 조정하고 나면은 시세가 나야 되고 또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종목이라면 분명히 이제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조정을 하네요. 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툭 떨어져 가지고 어떻습니까? 처음 나왔을 때 그 가격만큼 이제 내려왔죠. 올라간 거 다 깎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반등하고 또 내려오고 하는데 어느 날 근데 그 처음에 나온 가격을 깨고 막 내려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이구 얘가 이제 큰일 났구나. STX 펜오션은 이제 정말로 큰일이 났구나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되니까 또 빠지고 막 그래요. 그렇는데 그런 식으로 빠지기 시작했던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은 10년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개인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많이 준 종목이거든요. 아주 고통을 많이 준 종목.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인기가 있을 때 어떤 하나의 업종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또 그 개인들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등장한 종목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펜오션도 그렇고 아까 토니모리라는 것도 보여드렸고 하였는데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종목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뭐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뭐 모르죠. 결과는 이제 상장하고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근데 지금까지 이러한 뭐 원리로 볼 때 이러한 것들을 빗대어서 볼 때 그러면 회사 자체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러면 이 종목이 나올 때 지금 한번 주목을 이미 받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배터리라는 것이 앞서서 한번 어떻습니까? 큰 상승들을 다 보여주었죠. 특히 이제 분사되기 전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초부터 해가지고 상당한 이런 상승을 보여주었던 것이거든요.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막 크게 100만원까지도 찍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만원까지 이렇게 찍는 상승이 나왔는데 그래서 한번 인기가 있던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있던 이런 업종에다가 관련된 종목에다가 또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한번 오르고 난 뒤에 지금 이제 그러한 종목이 상장이 되고 있으니까 뭐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그 회사 규모라든지 성장성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지금 전례로 볼 때 상당한 인기 있던 업종들이 한참 그 인기를 타고 난 이후에 상장을 했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였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LG 그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러한 어떤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회사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나중에 이제 그러한 종목들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가보는 건 괜찮지만은 당장에 지금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고 당장에 이런 수익 그러니까 뭐 LG화학이 이전에 이렇게 오를 때 있죠.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지금 바로 시작된다 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거의 뭐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매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선례가 그러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르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장이 이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손실도 있고 좀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또 당한다고 하였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투자금의 상당한 부분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에는 더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리 뭐 좋은 회사라고 해 가지고요 여러분이 그냥 무턱대고 믿고 가면 안 됩니다. 주식은요 분명히 기회도 있지만은 리스크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믿고 갈 것은 아닙니다. 장기로 보유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특히 어떤 종목 삼성전자도 여기 막 들어갈 때 과열이에요 해도 아니 뭐 장기 보유하면 되죠. 천하의 삼성전자인데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막상 이렇게 조정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잖아요. 특히 친저가 나면서 이렇게 폭 빠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 손절해버리고 다 그냥 털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털고 나니까 이제 반등 올라가지고 이제 8만 원 올라가니까 아이고 저기 7만 원에서 깨고 내려갈 때는 다 손절해버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또 올라와 있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 좋은 종목인 맞는데 좋은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내가 막 이렇게 가지고 장기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기느냐 뭐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느냐 못 견뎌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정도도 이겨낼 수 없으면서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여기 털립니다. 그죠? 처음에는 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부진하고요. 잘 못 올라가고 이렇게 막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거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자, 그리고 있죠.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면요. 사실 뭐 지금 청약 해가지고 얼마나 받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청약을 받는다 해가지고 지금 보면 그러면은 청약해가지고 성력 받으면 잠시 앞에 오르는 거 있죠. 그거 먹고 나오면 되지 하는데 아이 그거 잘난 그거 먹으러 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굳이 꼭 거기 가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저평가돼 있고 좋은 종목들 많이 있는데 차라리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그냥 쭉 묻어 있는 것이 더 낫죠. 근데 꼭 그런 종목에 가야 되가요? 몇 주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그 나중에 이런 종목들을 사고 싶으면요 상장하고 난 뒤에 나중에 충분히 깎아줄 거 난 뒤에 그때 사도 괜찮습니다. 예, 그때 사도 돼요. 카카오 게임즈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했지만은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막 상한가 치면서 올라갈 때 막 사람들이 와 저거 봐라 나오자마자 상한 치면서 저렇게 올라간다 막 그랬던데 그렇게 갈 필요 없잖아요. 충분히 기다려주면 어때요? 나중에 이렇게 이제 충분히 떨어져 가지고 바닥을 잡고 나면은 그때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종목이라면은 어차피 보유할 거라면은 나중에 이제 거품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제 내려온 다음에 거기 사놓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하러 거기 급하게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 시장이 부진하고 이러니까 또 다시 한번 예전처럼 라는 전 IPO 대여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한번 하나 이렇게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을 개인 투자자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그렇게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욕심입니다. 시장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욕심, 탐욕이죠. 내가 단기에 뭔가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수익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시장은 어때요? 그렇게 움직여 주질 않죠. 오히려 수익 나는 것은 긴가민가 자신감이 없는 가운데 살짝 조금만 한번 팔 담궈 보자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수익이 더 잘 나지 않습니까? 기대가 있는 것에서는 항상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들의 인기 어떤 쪽에 이제 인기가 있는가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몰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러할 때 나도 저쪽에 동참해 가지고 뭔가 이번 장에서 그동안에 못 먹은 거 조금 완회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나와도 있죠. 생각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 어떤 큰 기대만큼의 어떤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있죠. 여러분이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것을 접근할 때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보입니다. 세력의 입장. 여러분 그게 신규 상장할 때 그렇게 이제 공모를 받는다는 것은 주식이 어때요? 분산이 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골고루 이렇게 공모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시세가 날 수가 없죠. 어떨 때 시세가 납니까? 매집을 통해 가지고 세력이 충분한 물량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시세가 이제 출발하고 상승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반대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청약해 가지고 있으니까 다 그게 어때요? 분산이 되어 있다고요. 세력이 지금 충분히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종목이 또 가기 위해서는 결국 큰 손에서 매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개인에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주식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면 포기가 됩니까? 주가 안 오르고 계속 흘러내리는 거죠. 안 올라가고 계속 흘러내리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다 포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던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포기시키고 충분히 빠뜨리는 속에서 세력은 어때요? 가격이 싼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매집을 해 나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매집이 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손에 많이 들어있지 않고 세력 손에 이제 절대적으로 물량이 많을 때 그때 땡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땡기는데 지금 상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분산돼 있는데 거기서 땡길 그 주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쉽게 결론이 나옵니다. 쉽게 결론이 나와요. 물론 가는 종목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종목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뭐
100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거고, 대부분은 잠시 이렇게 나올 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이렇게 빠지더라.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뭐 지금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원리라든지 이런 성격들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는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이런 것들도 잘 이해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과거에 있었던 특징적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라고, 잘 익히고 있으라고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뜨거울 때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 뜨거울 때라든지, 아니면 이런 큰 조정이 와가지고 막 모두가 그냥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가 또 기회가 되니까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또 각각의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어떤 그 하나의 그런 섹터별의 하나의 붐이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해서 붐이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어떠한 그 결과들을 가져왔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하고 살펴본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함부로 막 쉽게 여기에 막 많은 것을 투자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다시 이제 그것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요. 뭐 아무튼 돈이 상당히 몰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과연 지금 이제 그 청약하는 규모 있죠. 들어오는 그 규모가 아마 사상 최대치가 지금 아마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뭐 아무튼 그런 돈이 몰리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큰 지금까지 볼 때 좋은 결과를 못 만들어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런 것들은 볼 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소량 정도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한 방에 그냥 승부를 본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있죠. 지금 꼭 그런 종목이 아니더라도 좋은 종목들은 시장에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이제 좀 고통스럽기는 했지만은 또 한번 잘 눌러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이렇게 딱 눌러줘 가지고 항상 이렇게 누를 때마다 어떻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누를 때마다 여기 누르는 자리에서는 시장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오르는 그런 좋은 종목들이 나타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눌러놓고 나면 땅땅 튀어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또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꼭 지금 뭐 경쟁률이 치열한 저런 종목이 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히려 뭐 너무 그쪽에서 승부를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힘을 쓰고 어떤 종목들이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느냐, 그런 것들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는요, 지금 보면 뭐 엄청난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주시를 해야 될 것이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어지는 종목들 있죠. 실적이 개선되어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이제 그 EPS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EPS인데, EPS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종목들, 그런 것들은 다 주시를 해야 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시장만 지금 이렇게 재미가 없었지,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도 많아요. 퍼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내려와 있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PBR도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자산가치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도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지금 뭐 담아두고 이렇게 키워 간다면은 지금 뭐 신규 상장 종목 이런 것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러한 수익을 만들어낼 종목들도 지금 시장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마다하고 굳이 개인들이 저렇게 막 먹겠다고 막 있는 그런 쪽에 가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보면은 대중이 없는 곳서 군중들이 관심이 가지지 않는 곳, 그러한 쪽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럴 때 자꾸 그런 데 있죠. 기웃거리지 말고요. 기회라는 것은 특별한 데 있지 않아요. 특별한 곳에 있는 곳이 아니고요. 기회라는 것은 우리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평범한데 소외된 곳에서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특별한 걸 뭔가 원하기를 하는데, 평범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종목들 있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러한 것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인기 섹터라 할까요? 네, 그러한 쪽에서 이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충분히 잘 살펴보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차트를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은 기본적 분석 다른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지표로서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돈은 어느 정도 잘 벌고 있느냐, 가치는 어느 정도로 되느냐. 그래서 그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표로서 살펴볼 수 있죠. 어렵지 않거든요. HTS에서 기업 분석을 보아도 되고, 그거는 뭐 쉽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차트 볼 때마다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분명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종목들을 분명히 지금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은 이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오히려 그러한 종목들을 관심을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지금 떠오르고 있는 뭐 백조급 최대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금 나오면은 막 이미 뉴스는 좋게 나옵니다. 이미 뭐 260조 배터리를 수주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막 그런 뉴스 있죠. 그런 거 보고 막 그렇게 막 치고 올라갈 것이다, 너무 그렇게 막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뉴스도 아니고요. 오히려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장밋빛 것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조금 의심해 봐야 되죠. 이미 반영이 되어졌던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게 숨어 있는 좋은 그런 정보가 되면은 쉽게 그런 부분이 그게 공개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나타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랬는데 아마 이게 지금 지금 시장에서 좀 핫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마냥 그냥 대단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에 입문해 가지고 뭐 다른 것도 배우지만은 또 이제 그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배우는 부분들이 어때요? 신규 상장 종목이죠. 왜냐하면 주식의 시작이 상장하면서 시작되니까, 시작되는 과정에서 배우면은 이제 신규 상장인데, 여러분이 이제 책 좀 읽어보고 이렇게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 종목은 조심하라고 하죠. 충분히 검증되었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것을 본다면은 아마 이번에 그러한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이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막 좀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뭐 이번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고 막 거의 몰빵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도 보기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을 한번 주위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또 다뤄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지금 오늘 좀 눌러주곤 있는데, 오늘은 뭐 어차피 한번 조금 누를 거예요. 어제 양봉이 컸으니까. 자, 근데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이제 조금 멈칫하거나 아니면 다시 양봉이 붙을 때인데, 만약에 시장이 내일 또 반등을 하면서 양봉이 붙는다면은 우리가 조금 바빠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시장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 그렇게 되어질 때 오히려 지금 시장은 이렇게 신고가 나지 못하고 갇혀 있지만은 이미 좋은 종목들은 신고가 나는 종목들도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또 가는 종목들은 더 달아나게 될 테니까 더 바빠질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또 중요합니다. 내일이 중요하고 내일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투자에 대해서 더 부지런하고 바빠져야 할 그런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장이 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역시 이제 이러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뒤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내일 또 이제 아침에 무방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이제 아침에 만나게 되겠는데, 일단 내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시장. 그래서 내일 같이 한번 좀 이렇게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네, 남아있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러면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VIP 회원님들이 계시니까 기다리고 있으시니까 이제 여기까지 보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